우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사가 나서서 이제 이 모든 걸 막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고 하는 것은 이 유엔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쉬운 길이라고 해서 하지만 아주 쉽진 않고 이 쉬운 길조차 사실 막혀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쉬운 길은 쉬운 만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전협정상 남북 간의 비군사적인 성격의 교류, 통행은 이게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도 있고 가장 또 이게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1954년 20차 군정이 할 때 이런 제의를 했더라고요. 이산가족 상호 방문, 남북 교미 문화 교류를 위해서 군사분계선 왕래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유엔사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비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위가 안건조차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상 유엔사도 이런 걸 이미 다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풀리면 좋겠습니다만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쉽지 않은 전제가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길 중에 육로 아니고 정전협정상 세 개의 관리구역을 두고 있는데 육지와 강과 바다입니다. 육지가 제일 어렵고 강이 좀 더 쉽고 바다는 거의 쉽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어로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도 풀 수 있는 유엔사의 거의 적용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고 한강하고는 육지보다 훨씬 더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한강하고를 통해서 도행, 그 다음에 항행, 비행까지도 가능한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쉬운 길입니다. 이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비군사적 성격의 통행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유엔사 정전 관리 업무 전체를 이양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겠죠. 실제로 이런 약속을 계속 유엔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전자권 문제가 이제 나서게 되자 당시 보엘 벨 사령관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전자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게 되면 유엔사와 연합사 사이의 거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도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엔사가 정전 관리 업무를 실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군한테 정전 관리 업무를 다 이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장광현 이분은 이제 유엔사 정전에 직접 근무하셨던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도 유엔사 권한과 책임을 국군이 인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태현 검사님도 허가권을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위임하는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라고 하는 분도 이 관리권 전체를 우리가 남한한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쉬운 길을 택했을 때 미국이 현재 예상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이 허가제 말고 신고제로 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남북관리구역 2000년 11월 경의선과 동해선이 열리고 나서 남북관리구역을 통해서 남북이 우리가 통행할 때 사실상의 신고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신고제로. 그래서 이제 유엔사는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고 허가해주면서 우리는 사실 유엔사가 허가 주체라고 하는 사실도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유엔사가 이걸 본격적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했던 것이고 해봤던 건데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낡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다시 이제 신고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협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분명히 미국은 이런 발언을 갖고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실 비무장지대를 점령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 공문서에 유엔 비무장지대 남측적은 유엔 사령관의 군사 점령 지역이다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멀리 1950년 10월 12일 한국 전쟁 당시죠. 이때 이미 미국이 이제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게 현실화되면서 38선 이북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 논의를 유엔 쪽에서 하거든요. 이때 언커크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돼서 38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 뭐 이런 이제 결의가 위원총회 결의서 나오게 되는데 이 언커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임시위원회가 모든 걸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임시위원회에서 정말 엉뚱하게도 언커크한테 주어진 북한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 권한을 유엔사에게 잠시 임시로 이양한다 이렇게 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건 뭐 유엔총회 결의도 아니고 언커크 내부의 결정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모든 점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점령지역이라고 보는 우리의 감각과 전혀 다르죠. 우리의 인식과 감각과 전혀 다른 이 점령지역에 관한 규정이 이때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00년 11월 17일 경의선 동해선을 뚫으면서 남북 관리구역을 만들었었습니까? 그때 남북 관리구역이 됐으니까 남한이 주체적으로 관리권을 넘겨받아가지고 북한과 직접 교섭을 해서 이제 가면 되겠다,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2002년 2년 지나가지고 유엔사에서 갑자기 관리권을 준 건 맞는데 관할권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썼던 미국이 썼던 단어를 보게 되면 관할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jurisdiction이라는 단어를 썼고 관리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이걸 이제 관할권, 관리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이미 1954년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을 당시에 미국이 그대로 썼던 내용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행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리스딕션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주권으로 해석했었습니다. 당시 변혁 대통령 장관이 1954년 9월 1일 날 그 기자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또 미국 협상자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행정권뿐 아니라 주권을 요구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용례가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군사령부에서 남북 관리 지역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남쪽에 주겠지만 주리스딕션은 여전히 유엔사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주리스딕션은 주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관할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돌려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근원이 이제 50년부터 이어졌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근거를 갖고 나올 겁니다. 미국은 순수한 군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때 이 군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범위가 전쟁법 1907년 그 헤이그 육전법에 보면은 점령까지가 군사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선포해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군사적 성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쉬운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전 관리 업무 이양 관련해서 그런 통째로 받겠다라고 주장하면 주면 좋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은 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전 관리 업무와 관련돼서 2011년에 당시 한민국 합참의장과 서른 미 합참의장 사이에 이 정전점 관리 업무 조정에 관한 합의가 기록박스가 체결됐었거든요. 우리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근데 이때 어떤 게 전제로 있었냐면 정전 업무는 계속 유엔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과 더불어서 유엔군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다국적 군대다. 일종 나토 같은 것을 설정하고 다국적 군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엔사가 정전 업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던 겁니다. 한민국 당시 합참의장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합의를 해버렸던 겁니다. 이 분단 적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이양받으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유엔사를 국제 분화, 다국적 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협재라라고 하는 걸 당연히 분화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방과 공차가 난관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부가 우린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사 회원국이 되게 되면 유엔 사령부에 속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작권을 이양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유엔사 회원국을 하는 순간에 전작권 이양받고 유엔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1983년도 유엔사 관련 약정에 합참의장 명에 나와 있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국방부가 물러서서 안 된다. 유엔사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더라고 절대 거부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사실은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어떤 식으로도 규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헌법 바깥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 예외 상태라고 합니다. 헌법 밖에서, 법률 밖에서 헌법을 규정하는 자, 예외 상태거든요.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법학자가 만드는 개념인데요. 이런 예외 상태는 두 가지 경우에 존재합니다. 국가가 만들기 전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주권 인민이 헌법을 만들어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때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을 만들기 전에 주권 인민한테만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게 예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헌 권력에 따라서 주권자가 만들어지면 이 주권자가 헌법을 초월해서 헌법 바깥에서 무엇인가 할 때, 보통 독재 세력 이런 걸 하죠. 이때 예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엔사와 정전협정은 완벽하게 예외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헌법으로 어떤 법률도 유엔사령관의 잘못, 또 정전협정상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복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외 상태를 우리가 그 정상 상태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외 상태를 정상 상태로 바꾸는 방법. 일단 유엔군 사령부의 이 문제, 전권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외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행동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예를 들면 국방부가 유엔사가 요청하는 인력을 유엔사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국적군을 만드는데 한국이 들어라 할 때 가지 않는 거죠. 이런 행동밖에는 유엔사에 대해서 행동할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이걸 더 국방부가 버티고 또 근본적으로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법적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유엔사의 이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여러분 저쪽 뒤에 보시면 지금 그 태풍 전망대라는 초소가 있고 이 비무장된 초소는 이렇게 태극기와 유엔기가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 유엔 깃발을 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싹 없애는 겁니다. 유엔 깃발 내리게 하는 거예요. 유엔 깃발을 우리가 전방부대에서 쓰고 있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정전적 조항 관계없어요. 우리가 유엔 깃발을 우리 한국군 초소에 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전방을 기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군만의 권리가 아니라 유엔사의 권리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유엔사 우리한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걸 부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사가 직접 유엔사의 관할 예속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어쩔 수 없지만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초소의 유엔 깃발을 내리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무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유엔 깃발 자체가 1950년 7월 7일 유엔사의 유엔 깃발 승인을 할 때 이 자체에서부터 받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깃발법을 위반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3년 12월 24일 날 당시 부트로스 가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갔다가 판문점을 내려오면서 그 유엔 깃발이 걸려 있잖아요. 저 유엔 깃발은 유엔 사무총장이 내가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깃발 사용 승인 권한은 유일하게 유엔 사무총장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안보리 결의 당시에 안보리가 사용 승인을 했거든요. 안보리 위원장상 유엔 깃발에 대한 사용 승인권이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 위임에 관한 기록이 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엔 깃발 사용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깃발 사용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그 결정해가지고 사용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그런 지휘도 했었고, 지금 계속 그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 예속부대에 있는 유엔 깃발까지 내리게 하는 것은 그런 유엔 차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엔 깃발은 지금 내려도 됩니다. 이것처럼 아마 유엔한테 섬뜩하게 그 상징적,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975년 8월 28일 미군 스스로가 유엔사 부대가 아닌 주한 미군 기지의 유엔 깃발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엔사의 위기관리권이라고 하는 것도 연합사의 전작권뿐 아니라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정전협정상 위기관리권도 완전히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할 때는 전작권 환수 자체를 결정하는 게 어려웠었지, 이것을 연합사 해체를 통해서 하느냐 유엔사 해체를 통해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작권 환수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합사 해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작권 환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유엔사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전협정상 정전관리본부에 나가는 위기관리권까지 전작권 환수 과정에 완전 이양받겠다라고 주장하고 이걸 닫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일본에 7개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엔사 때문에 유엔사 명령에 따른 한국 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내용에 보시면 요시다 스미 교환고문이라는 이 협정이 불법입니다.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반대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반대하면서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서 유엔사 다국적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이 돼야지만이 유엔사가 다국적군화를 포기하고 정전협정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유엔사와 협상에서 대화의 유연성을 갖자. 우리가 대화에 상대방을 압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단 말이죠.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해서 진전시켜 나가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